안녕하세요. 김연아와 함께하는 여행 1cm입니다. 오늘은 세종 사람들 이야기 시즌3 세종 수목원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가보셨지만 안 가본 것 같은 또 가고 싶은 그곳.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계 전시원실로 안내합니다. 따라오시죠. 국립세종수목원에 있는 사계 전시원실은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원실로 높이 32m, 면적 약 3,000평의 규모로 붓꽃의 꽃잎 모양으로 디자인된 사계절 전시원실은요. 지중해 온실, 열대 온실, 특별 전시원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계절 전시원실에서는 우리나라와 기후대가 다른 지중해 식물과 열대 식물을 전시하고 있어서 사계절 녹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다른 기후 환경에서 식물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 가시면 사계 전시원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식물들도 잘 모르고 알더라도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사실 식물을 감상할 때는 이름을 몰라도 식물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쾌함을 느끼고 정신이 맑아짐을 느끼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식물의 특징과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더욱 즐거운 온실 관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보아의 넘버원 듣고 사계절 전시온실 중 지중해 온실로 들어가 볼게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나 알고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넌 나의 이별까지 본 너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그를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변한 그를 욕하지 말아줘. 네 얼굴도 조금씩 변하니까. But I need you. 널 잊을 수 있을까? Want you back in my life. I want you back in my life. 나의 사랑도 지난 추억도 모두 다 사라져 가지만 You still my number one.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는 슬픔이 날 대신해서 그의 길을 배웅해줄래. 보다 전한 내 사랑 나처럼 비춰줘. 가끔 잠든 나의 창에 찾아와 그의 안부를 전해줄래. 나 꿈결 속에서 따뜻한 그의 손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밤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그를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는 슬픔이 날 대신해서 그의 길을 배웅해줄래. 보다 전한 내 사랑 You still my number one. 네, 보아의 넘버원 들었으니 지중해 온실로 들어갑니다.
지중해 온실에는 어떤 식물이 있는지 바깥 유리창으로 보이잖아요. 그처럼 기후가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습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지중해 기후 지역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연교차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중해 기후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은 건조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줄기와 잎 등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고요. 지중해 기후 지역은 육지 면적의 약 1.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식물종의 약 25%의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럽 지중해 일대, 남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 캘리포니아, 호주가 있죠. 지중해 온실 입구에 들어서면 울레미 소나무가 어서 오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중생대 초식 공룡이 먹었다고 하여서 공룡소나무 혹은 공룡스낵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치원 또는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설명할 때 흥미를 보이는 나무 중에 하나랍니다. 공룡이 먹었다잖아요. 그맘때쯤 공룡을 많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제 아들도 한 표 들어가겠죠. 화석으로만 남아있어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1994년 호주 울레미 국립공원의 외딴 협곡에서 발견되었답니다. 발견 당시 개체수가 몇 남지 않아서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울레미 소나무가 있는 협곡의 위치는 비밀로 유지되는 등 호주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몇 발자국 걸어가면 몸통이 큰 무언가가 보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소설에서 별을 휘감는 나무로 묘사된 바오밥 나무 아시죠? 그 바오밥 나무가 지중해 온실에도 식재되어 있는데요. 큰 몸통을 가지고 있는 바오밥 나무는 그 큰 몸통에 수분을 가득 저장하고 있어서 건조한 환경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기에는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뿌리를 닮은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바오밥 나무를 검색하시면 이미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전부 그런 모습이거든요. 뿌리가 위에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나무인 것 같죠. 그러나 세종수목원 지중해 온실에서는 나뭇잎도 달려 있어서 색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현지에서는 나무 껍질은 섬유로, 열매는 식용하기도 하고 실생활 속에서 재료로 쓰임새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와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설명 드릴게요.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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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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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아래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어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날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인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생각이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크지 않지만 레몬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언뜻 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약간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레몬은 운항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즐겨 먹는 귤과 한 가족이죠. 레몬은 오래전 무역로와 식민지 개척에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열매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많아 신맛이 강해 식초 대신 레몬즙을 요리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생선가스 옆에 항상 레몬이 따라 나오죠. 아, 굴 요리, 조개 요리와 같은 음식에도 그렇죠. 침 나오죠. 과거 긴 항해를 통해 무역을 할 때 채소 섭취가 어려운 선원들은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이 목숨을 위협했는데요. 항해 중에 규칙적으로 레몬을 섭취해서 괴혈병을 이겨냈다고 하죠. 지중해 온실은요, 허브 식물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향기가 전해지는데요.
티트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티트리는 대부분 호주의 늪지나 습지 같은 수분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 티트리 오일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정작 나무는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항균과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오래전부터 상처와 감염증 치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 군인들은 오일을 작은 병에 담아 상비약으로 사용할 만큼 효능이 우수한 치료제였어요. 현대에도 티트리 오일을 여드름, 사마귀 등 각종 피부 질환과 예방과 치료제로 자주 사용하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어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티트리 오일로 손세정제 만드는 부스 행사를 나갔는데요. 남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듬뿍듬뿍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남성 오일이라는 선입견이 생겼네요. 지중해 온실 가운데 수로가 보이는데요. 그 수로 주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브 중 로즈마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로즈마리의 이름이 보라색의 작은 꽃이 물방울처럼 보인다 하여 바다의 물방울이라는 뜻의 로즈마리누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로즈마리 잎은 휘발성 정유 성분이 많아서 손가락으로 비비면 잠이 깨는 듯한 개운한 향이 진하게 나죠. 약효가 강한 허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즈마리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 고대의 그리스 학생들은 로즈마리로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 로즈마리를 공부하는 방에 넣어주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로즈마리는 실내 식물이 아니라서 햇빛을 충분히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많이 보게 하고 저녁에 방 안으로 들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홍진영의 산다는 건 SG 워너비의 라라라 듣고 계속하시죠.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네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 나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옆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도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할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휴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나라서 그대의 고운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라라라. 지중해 온실은요, 스페인 등과 같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여름에 건조하고 뜨거운 햇볕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건축물과 물을 활용한 정원 양식을 통해 지중해인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온실 곳곳에 세워진 새하얀색 담벼락과 퍼골라를 보시면 산토리니가 생각나실 텐데요. 건축물의 하얀 외관은 태양빛을 반사하고 두꺼운 벽은 열기와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온실 중앙에 놓인 계단식 수로는 아람브라 궁전 내에 있는 헤네랄레페 정원 십자형 수로를 모티브로 한 공간인데요. 수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이슬람 건축 대표 양식이에요. 물 주변에 식물을 심어서 그늘을 형성하고 여름철 시원한 휴게 공간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건조한 기후 환경을 조성한 지중해 온실에서는요, 유칼립투스 무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유칼립투스라고 부르고 있죠. 호주의 대표 동물인 코알라의 주식으로 알려진 유칼립투스는 잎이 둥근 모양, 뾰족한 모양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는 둥근 모양의 유칼립투스만 알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나무의 오일 함량이 많아서 인화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호주의 잦은 산불에 살아남기 위해 유칼립투스의 씨앗은 땅속 깊숙한 곳에서 발아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의 가지와 잎은 형태와 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꽃다발 등 원예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요. 특히 유칼립투스 군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 소형으로 자라서 분화용으로 가정에서도 인기가 높은 식물입니다. 유칼립투스의 또 다른 식물과의 특징은 온대지방에서 충분한 강우량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잎은 엽록체가 많은 책상 조직이 주로 위쪽에 있어서 잎의 앞뒤 구별이 뚜렷하고요. 유칼리와 같은 건조지에서 자라는 식물의 잎은 엽록체가 있는 책상 조직이 양쪽에 있어서 앞뒤 구분이 불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유칼립투스를 지나실 때 잎의 앞뒷면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람 재미가 될 듯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는 순간인데요. 숙제만 내드리면 서운할 테니까 음악도 함께 드릴게요.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는 건 아는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날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수로 주변에 백묘국이 식재되어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백묘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뭇잎이 녹색이 아니고 희끗한 분가루가 묻어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그런 색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눈길이 가죠. 백묘국은 국화과 식물인데 잎과 줄기에 하얀 잔털을 가진 모습이 눈에 덮인 듯 보여서 설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꽃은 노란색으로 2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고 독특한 형태를 가진 잎의 모양은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답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로 빛을 많이 받을수록 하얀 잎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햇볕을 많이 못 본 백묘국은 어떨까요? 그런 백묘국은 초록색 잎으로 지내게 되죠. 꽃과 잎 줄기에 독성이 있는데 이 성분은 백내장, 결막염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안약의 원료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백묘국을 돌아서면 올리브 나무가 보이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꽃집에서도 볼 수가 있죠. 오일이라는 단어가 올리브 나무의 속명 올레아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려나요? 지중해 식단에서 올리브 오일을 빼놓은 요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대표 식물인데요. 올리브 열매는 맛이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열매를 나무에서 바로 따서 먹으면 쓴맛이 강해서 주로 절임 또는 기름으로 가공하여 섭취해야 하죠. 올리브 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중해 연안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식물이랍니다.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같이 들어요.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나는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살짝 걸어서 한쪽 구석에 월계수가 보이실 텐데요. 뾰족하고 두툼한 월계수 잎은 특유의 향이 있어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줘서 유용하게 쓰이는 향신료이죠. 생잎은 쓴맛이 강해서 요리에는 주로 말린 잎과 가루를 활용하는데요. 저는 수육할 때 넣는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요리에 다른 활용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태양의 신 아폴론을 기리며 전투에 승리한 전사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 주었고 이때부터 월계수를 승리와 명예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오랜 전통이 이어져서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수여한다고 하죠. 지금도 어느 대학에서는 졸업식에서 졸업장 수여할 때 월계수 잎을 졸업장과 함께 준다고 합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수분 증발을 견뎌내기 위해서 잎의 모양이 독특하게 변화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계절 전시원실 밖에서 보았던 알로에, 용혈수, 금호 선인장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알로에는 집에 알로에가 있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약용식물입니다. 알로에는 전 세계적으로 500여 종이 분포해 있는데 모든 품종이 약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 알로에베라는 화장품, 음료수 등의 원료로 실생활에 활용도가 가장 높고요. 재배도 어렵지 않아서 가정에서 화분으로 키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심하게 온 적이 있는데 알로에를 발랐더니 열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었죠. 알로에와 비슷하게 잎이 독특하게 변형된 용혈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식물로 알려진 이 나무의 수령이 5,000년에서 7,000년 정도라니 가히 놀랍더라고요. 나무 수익이 용의 피를 떠올리게 하는 붉은색으로 용혈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껍질에 상처가 나면 자연스레 흘러나온 이 수액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답니다. 과거에 붉은 수액은 물감을 대체하였기도 하고 악기에 색상을 입히고 광택을 내는 바니쉬 재료로도 사용되었답니다. 최근 가뭄으로부터 용혈수를 보호해줄 주변 덤불과 풀이 사라져서 현재 용혈수는 심각한 멸종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용혈수 맞은편에 꽃집에서 많이 본 꽃기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시가 줄기를 촘촘히 뒤덮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인장으로 착각하지만 선인장과는 유전적으로 거리가 멀답니다. 꽃기린이라는 이름은 기다란 줄기 끝에서 꽃이 달린 모습이 기린을 닮아서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꽃이라고 보고 말하는 붉은 잎은 꽃잎이 아닌 꽃가루 매개자를 유인하기 위해 잎이 변형된 포엽입니다. 그럼 꽃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피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가시가 있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잎과 줄기에 상처가 나면 하얀 유액이 흘러나오는데 유액에는 독성이 있어서 피부에 닿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노래 듣고 올게요.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내 뜨거운 입술이 너의 부드러운 입술에 닿길 원해 내 사랑이 너의 가슴에 전해지도록 아직도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어려운 얘기로 너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어. 그은한 유희로 이 밤을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제는 그대가 알아줬으면 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지중해 온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금호 선인장을 말씀드릴게요. 금빛 가시가 호랑이 털을 닮았다고 하여서 금호 선인장의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식물은요. 시어머니 방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중해 온실 바깥 유리창으로 보이는 이 존재감 가득한 선인장은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자 잎이 가시로 변했다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몸체를 둘러싼 뾰족한 가시는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요. 둥근 몸체는 선인장의 줄기로 잎 대신 광합성을 하며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낸답니다. 금호 선인장을 지나서 난초와 비슷한 형태의 잎을 가진 덧꼬리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난초처럼 생긴 잎 모양 때문에 포니테일 야자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요. 백합과 식물이랍니다. 덧꼬리란은 일본에서 물을 담는 병, 독구리의 모양새와 비슷하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원산지인 멕시코의 건조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비대한 밑동을 가지게 되었지요. 줄기에는 약 1년 정도 필요한 물을 저장할 수 있고요. 뚱뚱한 줄기의 모양이 코끼리 발처럼 보여서 코끼리 발 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건조한 기후니까 물을 저장해 놓은 보관 장소가 있는 건 또 다른 식물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온실에 물병같이 생긴 나무가 보일 텐데 바로 케이바 물병나무입니다. 케이바 물병나무는 몸통에 물을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건조한 환경에 강하고 물이 풍부할 때는 더 빨리 자란답니다. 어린 줄기는 녹색을 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회색으로 변하고요. 또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가시도 자라면서 떨어져 나가고 몸 전체의 모양이 더욱 병 모양으로 뚜렷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꽃은 흰색이나 옅은 노란색으로 밤에 피고요. 어둠 속에서 꽃가루 매개자인 박쥐 등을 유인하기 위해 매우 크고 강렬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구가 거의 보이는데요. 출구 쪽으로 부겐빌레아가 덩굴처럼 어우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화려한 분홍, 빨강, 하양 꽃잎들이 보이는 것이 꽃이 아닌 포엽이라는 사실은요. 좀 전에 설명드린 꽃기린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포엽 가운데 튀어나온 연 노란빛의 작은 새 봉우리가 부겐빌레아의 진짜 꽃이랍니다. 부겐빌레아의 꽃은 매우 작고 꿀이 적어서 식물의 번식 활동에 중요한 곤충의 눈에 띄기 어려운데 꽃을 감싼 화려한 포엽이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도 부겐빌레아의 화려한 꽃 색상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곤충은 오죽할까요? 지중해 온실에서는 부겐빌레아 여러 품종을 한 나무에 접을 붙여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한 그루에서 피운 것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출구 문까지 연결된 걸 보아 잘 가라고 인사하는 듯하죠? 그럼 우리도 인사할까요? 주정석의 아로하 들려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다음 여행 1cm 못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김연아, 프로듀서 문지연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